아, 네. 우리가 우리 유튜브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막 여기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요거를 딱 정해놓은 월요일, 목요일에만 하면 이거 한 적 없이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뭐 물음이나 이런 게 많이 저기 있으면 수시로도 해야겠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갈게요. 지금 꿈을 보내주신 분들도 지금 있고 또 물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지금 있고 해서 이거 그때 수시로 좀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네요. 꿈이요. 꿈이 참 매력적이죠. 그죠? 참 신명하고 경이로워요. 그 꿈이라는 부분으로서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왜 자기 자신한테 그 자신, 우주적 자신, 그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저러한 걸 봤을 때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즉 인간 되어진 이에게는 무한한 은혜, 그야말로 대만유적 그 보장과 보살핌이 이토록 무궁무진하게 도모되어지는구나. 참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경축 그 자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실제로 그러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그죠? 티끌만큼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본질의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잠기게 되고 그죠? 그 외형적인 세상적 사리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그 인간다움을 다 잃고 그 외 인간의 몸을 인체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지난 시간에 물음표 해놨습니다. 그럼 사람의 몸은 뭐라 할까? 그럼 거기도 체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합치면 뭐예요? 사람의 몸은 사체죠, 사체. 사체는 뭐예요? 죽은 자의 몸, 사체. 요즘에 영화들 보면 좀비 영화들 많이 나오죠. 좀비 영화. 근데 좀비들이 무슨 동물 모양이고 그거 아니죠. 다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죠. 그러는데 같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전혀 인간이 아닌 상태.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간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인간 비스꾸름한 형체를 띠고 본질적으로는 사람 동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죠, 좀비. 정말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인간 되어진 우리 80억 인류가 진정으로 인간으로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동물로 전락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 극악무도함을 계속 양산해내면서 세상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21세기에도 이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대량 살육이 그죠?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가?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인류의 이 비극적인 사람들이 횡행되어지는가? 다 사람들이 그리 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되어지지 못한, 인간을 흉내내는, 다만 인간의 형상으로만 살아있는
그 사람 동물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인류가 진정한 인간으로 그 본질적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다움으로 진정으로 움튀어나고 그 꽃을 피워가야 해요. 우리 인간의 삶은 단지 인간의 삶만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 인간의 만유 속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과 역할이 어떤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 진정으로 인간으로 깨어나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유를 그렇게 복되고 풍요롭게 주도해 간다. 이 세상 자체를 천국, 이상향, 낙원, 좋은 말들 많잖아요. 신천지, 극락. 그걸 누가 그리 해가는가? 그 인간이 해가요. 인간이 사람으로 전락하면 이 세상 다가 삼남한세 다 지옥 속에서 허덕이게 되고,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꽃을 피워가면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어울렁토울렁 서로 그 기쁨의 춤으로 그 경축으로 다 승화를 이루어서 행복을 일궈가는 그런 우리 인류 역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꿈은요, 제목을 수선화 꿈을 꾸었어요. 열이 참으로 멋진 꿈이에요. 그 인간다움의 그 꽃을 피운다.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완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참으로 우리 주위에 이러한 고결한, 고귀한,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런 인간 되어짐을 구현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멋진 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한번 살펴봐요.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어떤 개인의 이름도 있고 이래서 그것까지를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뭐 누구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꿈을 읽어봐 드릴게요. 6월 18일이면 엊그제 꿈이다, 그죠? 그 꿈인데, 자, 들어봐 보세요. 이 두 편의 꿈인데요. 이 이어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반부 꿈에 해당하고 뒷부분은 후반부 꿈에 해당해요. 한 맥락에. 그 전반부 꿈이요. 큰 일이 일단락이 되어 좀 쉬려고 우리나라 남쪽 끝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산책을 나섰는데 묵고 있는 집 안주인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다. 이사 가려고 정리를 하는 것이란다. 그 안주인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깊은 물이라면 깨끗이 빨리겠네. 하면서 돌아오니 서울에서 사촌 동생, 요 사촌 동생 분의 이름이 뭐냐? 이거는 뭐 저기 되겠다. 오춘자라는 분이에요. 사촌 동생이 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니까 이제 얘기해요. 언니 하면서 이제 언니 누구 여기도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인데 누구가 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찾아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묵고 있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 주인이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오셨다. 고른 일에도 아마 그 모양 꼴 뭐 이런 건가 봐요.
모양은 이래도 산에서 딴 과일이야. 이 똘배는 그리 달지는 않아도 몸에는 약이니 먹어보렴 하면서 권하는데 이 집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요. 이 집 딸이 하얀 원피스에 허리에 하늘색 띠를 두른 새 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아까 그 누가 오라고 했잖아요. 그분 이름이 그분이 또 등장해요. 그 아저씨가 오라는데 싫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이제 요 꿈을 꾸신 그 당사자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꿈이 깬 거예요. 잠에서 깬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제 후반부 꿈이에요. 이어지는 후반부 꿈이에요. 제복을 입은 악대, 마치 그 옛날 궁중에서 그 국악하는 그 있죠, 그죠? 궁중 악대가 있고 그 앞에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 또 맨 앞에 솔로로 이제 누가 나와서 비장한 톤으로 마지막 소절 비장한 톤으로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솔로로 합창단 이제 대표곡을 제일 앞에 나와서 솔로로 부르는데 그 노래가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 수산화여 뭐 이제 이거예요. 수산화여 앞에 뭐 있고 수산화여 를 목청껏 소리 높여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도열에 있던 대신들이 엎드려 통곡을 한다. 봤더니 솔로로 혼자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은 왕자고 수선하여 했던 그 솔로가 왕자고 대신들이 통곡하는 걸 보니까 왕이 서거한 거예요. 왕이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신호로 왕자가 나와서 수선하여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다. 예. 자, 이제 요게 전반부 꿈과 후반부 꿈인데요. 또 다시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요 꿈은요, 어떻게 되냐면 전반부 꿈이 있고 후반부 꿈이 있어요. 두 개로 돼 있죠. 예. 참고로 요 꿈을 보내주신 님께서는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바로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꾸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런 분이 이 꿈을 꿨구나 이게 이제 같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성분이시고 독신이세요.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계신 여성분이신데 연세가 좀 되셨어요. 70을 넘기신 그런 연세의 분이세요. 네. 이분의 꿈이에요. 이분의 꿈에 이분께서 요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수선화 꿈을 꾸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 꿈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 꿈이거든요. 결론은 후반부가 결론이겠죠. 그죠? 어떤 얘기도 그렇잖아요. 전반부 어떤 것이 되는 것은 후반부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전적인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부 꿈은 이분에게서 요 꿈에서요. 전반부 꿈은 그러면 70을 넘으셨으니까 상당만큼 그죠? 그 인생살이 그죠? 살아오신 여정이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반부 꿈은 뭐에 해당하냐면 지난 날이 갔어요. 네.
요거에 해당하거든요. 지난 날이 갔어요. 자, 그리해서 그럼 후반부 결론은 뭐예요? 지난 날이 갔으니까 당연히 새 날이 오게 되었어요. 이 꿈이에요. 아주 압축하자면 전반부 꿈은 님께서 살아오셨던 그러한 그러한 내용, 그 이제 내용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게요. 그러한 지난 날, 그럼 이 지난 날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요 꿈에 이제 내용 속에 나 있겠잖아요. 그러한 지난 날이 가고 후반부 꿈이요. 그 왕자가 막 솔로로 수상하여 하는 거. 이제 새로운 날이 오게 되었어요. 요거예요. 예. 이로써 그럼 이제 이 꿈 전체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날이 가고 새 날이 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있었던 지나간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거를 바탕, 그것이 전제되어져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인생 후반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제2의 인생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전체 꿈은. 그래서 그걸 표현해 보자면 뭐냐면 요분의 이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분의 이게 새 청춘 옴이에요. 이분 꼭 이 전체를 압축해서 표현해 보자면, 그럼 여기서 새 청춘 가장 본질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청춘 개념,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 꿈이 전체가 이래요. 그래서 이 꿈은 무엇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꿈의 종류로 치면 무엇에 해당하는 꿈이냐면 특별 고지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네. 특별 고지에 해당하는 꿈이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분께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히 가장 본질의 그 진리, 진실, 진정, 그걸 wel곱게 크게 전해주는, 고지해주는, 그죠?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통지해주는 그러한 꿈, 특별 고지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요. 우선 전반부 꿈부터 살펴보게요. 그러면 이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구나, 먼저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후반부 새 날이 왔어요. 그로써 이 꿈 전체는 그 님의 보내주신 님의 새 청춘이 원대하게 시작되어지는 꿈입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선화 꿈이에요. 수선화. 이게 이제 핵심 요지가 이 수선화예요. 수선화. 수선화를 좀 이해를 하게 해요. 수선화. 핵심 요지, 이 꿈의 핵심 요지가 수선화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새 날 옴. 그러면 이게 수선화, 이게 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수선화라는 이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 날은 뭐예요? 수선화 그 꽃을 이루었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수선화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노크해 가요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왜 노크해야 하는가, 그죠? 그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실마리, 여기서부터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 실마리부터 어떤 것이든 시작이 도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생겨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이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저마다 생겨나서 저마다 독특하고 고유하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생겨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근데 나 혼자 생겨나 살아가면
아니야. 아니죠. 절대로 혼자서 생겨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생겨나는 것부터가 나를 있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에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여럿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나라는 개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겨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돼요.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이게 이제 우리 인류. 그럼 또 인류에만 우리 인간에만 그치냐면 삼라만상 많이 모든 있음들은 뭐냐면 각기 저마다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의 집합체. 그죠?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커다란 배움터.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크게 공부해 간다라는 것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공부, 학습, 배우고 익혀가는 거다. 그럼 아이고, 학창시절 우린 다 보냈는데요. 교과서를 공부해. 그 개념이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그죠? 존재의 그 뿌리에서부터 해서, 그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그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큰 배움터,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학교 배움터이기 때문에 학교가 뭐가 있어요? 왜 학교를 가죠? 거기에는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나의 은사님, 나의 스승, 나를 참되게 이끌어주는 스승, 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이 배움터다, 학교다, 이 말은 세상에는 무수한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스승님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진정으로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라는 내가 그렇게 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시각각 순간순간 찰나찰나 가르쳐주는 그러한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라는 것이요, 어쩔 때는 사물로 있어요. 예를 들면 거울이 있다. 거울이 선생님이죠.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죠. 내 얼굴, 내 이 옷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는가? 내 바르게 돼 있는가? 어디 혹이 하나 붙어 있지 않아요? 낱낱이 다 보여지잖아. 시계도 선생님 스승이에요. 지금 몇 시지? 오전인지 오후지, 낮인지 밤인지,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다 선생님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반쪽, 나의 결여됨을 보완해주는 내 아내, 서로 배우자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했잖아요. 내 자식, 나의 분신, 내가 혹여 못 이루는 거, 이거 있으면 이게 자식에게 전달되고 나의 분신처럼 돼가지고 더 큰 나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뭐만 있다? 우리.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나라고 하는 거, 또 남이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이 상대적 개념에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나 아니면 너예요. 미국 아니면 다 나쁜 나라예요. 거기 누가 죽든 말든 파괴되든 뭐한 일이 생겨나든 오직 미국만 잘 되면 돼.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이게 극명한 사람이라고, 사람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도자로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세상을 더 험악하게,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미국을 가장 추하게, 전 반대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단위만 그런가요? 동네, 이웃, 서로 어울려가는 같은 직장 내. 또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 이속만 챙기고 지 중심적으로 모든 주차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지 차만 안 다치게 그냥 뭐 이리 해놓고 질서다 이런 거 아예 안중에도 없고 지가 불편하면 세상이 다 나쁜 거고 지 기분 좋으면 그나마 세상은 좋고 이거 뭐 얼마나 자기 착각속 얼마나 그 각자가 오만과 편견 속에 이 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각기 저마다부터 시작해서 가정 단위, 이웃 단위, 사회 단위, 국가 단위, 이 지구촌 단위 전체 인간으로서 대성화를 이루어야 해요. 네.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세상은 온갖 나를 가르쳐주는 은사님, 선생님, 나의 스승님, 나의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 정의될 수 있냐면 뭐야 세상이란 오직 나의 완성, 나의 아름다움, 나의 성스러움, 나의 경이로움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줍니다. 세상이라 이렇게 황홀한 개념이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다만 그런 인간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 이 불편부당하고 배습화되어지고 그 악의 형태로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가 빨리 인간으로 그 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노력도 하고 그런 실천, 그런 깨달음, 그런 되어짐이 되어야 한다. 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죠?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아직도 세상을 고통의 연속이고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견해예요. 그거는 2569년 전에 그때 당시의 인류사 또 그때까지 열 수 있었던 인간으로서 그 인지라는 그 시각의 그 지평선, 시각의 그 한계에서 최고치로 정의하고 풀어놓은 그 인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2569년 동안 하나도 이 세상에 발전하지 않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진화 진보를 안 이루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2569년이 지난 지금도 2568년 전에 정의했던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연속이다. 빨리 지혜의 반야선을 타고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된다. 그 개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은 뭐냐면 오로지 나의 완성을 그냥 기꺼이 있어줍니다. 너무 고마움이다. 은혜다. 영광이다. 황홀합니다. 나의 경축이다.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질적 정의는 그렇게 2569년을 진화한 거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그 깨달음, 그 되어짐, 그리고 그 숭고한 인간의 그 가치롭고 보배로움으로 우리가 같이 상승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란, 그죠? 그 진실이란, 진정이란, 그 어떤 만유보다도, 삼라만상보다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가속적으로 초질주하는 개념인 거예요.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해야 한다. 자, 이게 뭐 진리라 합시다. 자, 그거는 맞죠. 그거는 같아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착하다고 하는 그 내용성과 25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착하다고 하는 내용성은 전혀 천양지차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 개념으로 도약,
진화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분명하게 그 인지, 그러니까 인지의 기준, 인지의 그 스탠다드, 인지의 첫 출발점, 그죠? 인지의 처음을 어디에 둘 건가? 아직도 2568년 전에 얘기했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인지의 처음을 둘 건가? 2568년이 지났는데, 2025년이 지났는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인지의 처음, 그걸 어디다 둘 건가? 그 시작점을, 그 첫 단추를. 지금 여기 2025년, 2068년을 진화, 진보, 변화, 발전한 지금 여기의 내용성에 인지의 처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원초적 만남을 이루어서 이후에로, 그죠? 과거에로 태어나지 말고 이후에로, 앞으로 개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궁무진하게 나아가야 해요. 그죠? 이것이 지금 여기의 진리, 진실, 진정, 종교다, 철학이다, 과학이다, 인간의 사유다, 인지다, 지성이다, 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 개념인 거예요. 그죠?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다시 퇴행하고 2569년 전에 그 경전, 2025년 전에 그 저쪽 이스라엘 얘기, 어디 저쪽 뭐 서양 철학, 고대 철학, 뭐 요래 해버리면 현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시인으로 그냥 좀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럼 그는 인체를 갖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 사체, 좀비의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자, 우리 냉정하게 이러한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 그래요. 자, 이제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표상으로 삼고 그 적용되어지는 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으로 가져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인간다움을 실천해 가는 거. 이게 이제 인생인 거죠. 각자 저마다 본질적으로요. 어떤 일을 하고 이거야 다 다룰 수 있지만, 그죠? 본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인간다움, 개체적 인간다움에 맞추어서 이거를 더 풀어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우리여야 해요. 우리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사상이 다 일어나요. 그죠?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즉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고요. 나만 평화롭다고 해서 진짜 평화롭냐? 그렇지 않아요. 너도 평화롭고, 뭐냐면 우리가 평화로워야 해요. 나만 힘센다고 해서, 나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만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라도 이것은 그것의 상대 대척점에 있는 너에 의해서 강탈될 수 있고, 너가 그렇게 안 되면 그 마음에서부터 언제나 행복감이 충족되지를 못하는 거야. 나는 풍족한데 너가 그럼 얼마나, 우리 인간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우주적 자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하늘 뜻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착함, 그 선량하고 그 순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만 잘 쓴다고 절대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써야 돼. 우리가. 그죠? 우리나라 관세만, 내 나라 관세, 내 나라만 돈 많으면 돼. 그러니까 관세 다른 나라에 다 무차별하게 매겨가지고 다른 나라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전체가 다 잘 써요. 지구촌에 있는 300여 개 되는 이 모든 나라가, 그 국가가 우리 국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내 나라. 이것처럼 일천하고 찌질함의 극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얘기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배경 개념을 말씀, 이게 이해돼야 이 꿈을 언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꿈이라서 그래요. 우리로. 그래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로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로 아름다움. 자, 이거는 이제 전체성이죠, 그죠? 우리로 아름답다. 그럼 나 개체가 아니고 전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자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전체 우리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나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이 합당한 거예요. 내 문제 먼저 하고 우리 개념은 요거는 도리를 그르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운,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나를 완성해야죠. 그죠? 그 표현은 이렇게 되죠.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움. 자, 요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인간다움을 다 실천한, 인간다움을 다 이루어낸, 인간다움을 완성한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마다의 인류는 인간인 우리 80억 인류는 어찌해야 되냐면 한 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통해서 결국 요것인 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움, 또 각자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움. 이것이 각자 인생의 대명제인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는. 이것이 인간다움인 거예요. 네. 이거를 이 인간다움이라는 대명제, 이 대태제를 가지고 나는 그 무엇으로 우리로 아름다울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우는 거야?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나 한 생을 살았는데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웠어. 이러면 가장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제대로 산 거예요. 자, 그러는데 여기가 스스로의 꽃이 아니죠. 의로운이죠. 반드시 의로운 꽃이어야 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의 불량한 꽃. 스스로의 불량한 꽃을 피우려는 이들이 정말 많죠. 보이스 피싱 하는 애들, 마약을 청소년에게까지 막 판매하고, 그죠? 온갖 범죄를 기획하고, 틈만 나면 사기치고, 지 뱃속만 생각하는 이 사람 동물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나름대로 다 정당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의 불량한 꽃을 피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요.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야 하는 거다. 스스로의 게으른 꽃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스스로의 방탕한 꽃을 피워서도 안 되고, 네. 스스로의 헐렁하고 한가롭고 그저 그러한 꽃을 피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 그 전제는 우리로 아름다움. 이것이 인간다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저마다는 80억 인류는 이걸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이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했다 그래요. 완성. 온전히 이루었다. 완성. 완성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적는 그 순간 나는 억울해. 내가 지금 죽어서 더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어떡하고 뭘 어떡하지? 이 세상에 내가 할 거 아니더만. 그러게 죽을까요? 여한없다. 내 세상에서 삶이 더 이상 여한없다. 참으로 잘 살았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그 삶을 마감하면서 참으로 여한없이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가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여한없이 잘 살아. 여한없이 살아야죠.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그죠? 미련. 참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던 그 보람을 다했다. 그러한 나의 궁극적 사명과 그 소명, 내 할 바, 내 일을 다했다. 그죠? 그래 돼야겠죠.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 자,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보세요. 핵심 요지가 수선화라 그랬죠. 수선화. 그죠? 자, 봐요. 수선화 많이 아시잖아요. 일단 이 한자로 표현, 이 물숫자예요. 물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많이 먹어요. 또 물가에 많이 또 피고 수선화. 이 선자가 어떤 선자냐면요. 요거요. 신선선이에요. 신선선. 큰 물가에 핀 신선. 그러한 꽃이에요. 그죠? 수선화. 이게 수선화거든요. 수선화, 이 한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수선화의 그 꽃말이 있죠. 꽃마다 그 꽃말이 있죠. 여러 가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찾아놨는데, 네. 아니, 그냥 불러줘도 됩니다. 그냥 불러주세요. 아니, 그냥 읽어주세요. 아, 참나. 그냥 읽어주면 될 거를. 봐요, 복잡하잖아요. 그냥 읽어주라니까. 아, 이게 저기 텔레비전에 출연 안 하려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애, 그다음에 자존심, 고결, 신비, 외로움 등이에요. 꽃말이. 더 읽어드릴게요. 수선화의 수선은 물에 사는 선녀 혹은 신선을 의미하고 물가에 피는 신선이라는 의미. 굉장히 어마어마한 꽃이죠. 신선이라는 의미와 자라는데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의미도 있다. 야, 이 수선화가도 제주도에서는 수선화를 뭐라고 하냐면 설중화라 한대요. 눈설 가운데 좀 눈 오는데 피는 설중 매화처럼요. 설중화라고도 불리는데 눈이 오는 추운 날씨에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의미로 제주도에서는 12월에도 수선화가 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선화가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선화가 핵심 요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꿈에 수선화가 나올까? 그 왕자가 수선화 이거 하면서 저기 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기 진달래도 아니고 저기 연꽃도 아니고 수선화로 각색되어져서 그 꿈을 꾸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일이 되죠.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 생겨나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 각자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이제 순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생겨남의 뿌리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다 했었잖아요. 도리였죠. 도리, 태초, 마녀의 부모, 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그 영혼이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기반으로. 그죠? 그러면 도리에 의해서 생겨났잖아요. 도리에 의해서 생겨났어.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순리한다 그러죠.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거를 순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순리하는 삶이란 뭐였죠? 우리 방금 살펴봤잖아요.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거다. 그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순리함인 거예요. 요게 압축적 표현으로, 그죠?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순리한다라는 게 아이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죠?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고 이런 단순한 개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순리죠. 의로운 하늘 때는 도리 개념이고, 그죠? 그대로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이거라면 인간으로서 다를 움켜낸다. 인간의 꽃을 피워낸다. 인간을 완성한다. 그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순리. 대표적으로 순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 자기 자신을 기존의 자기 습성으로 막 그 원칙을 바꾸고 흐름을 바꿔버리고 막 이래요. 우리가 순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물이죠. 물. 그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넘쳐나게 많이 있는 곳에서 결여되어 있는 그 부족하고 없는 곳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어떤 것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그냥 스스로 그러한 자연 상태. 그죠? 그게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은 순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게 되어지죠. 물. 그죠? 이게 수죠. 수인데 대표적으로 순리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살이에서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이게 여간에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온갖 가지 세상에 유혹이 있어. 그죠? 자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그죠? 뭐 이쁘고 그 아름다운 이와 뭐 교제하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누리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온갖 가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한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갖고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불량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헛되지 않고, 그죠? 작지 않고, 그죠? 그 지조와 그 절개와 그 청정함과 그 순수함과 그 온전한 그 정결함으로 자신을 평생을 일관해 간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그거를 해내. 그걸 뭐라 하냐면 세상에 파묻혀 있어도 세상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젖어버리지 않고 그 꿋꿋한 인간다움의 그 기계와 기상 그 양심과 그 본질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간다. 이 의미가 신선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말 그대로 신선하죠. 신선해. 세상에서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프레시. 항상 싱그럽고 신선하고 향기롭고 그죠? 역동적이고 진짜 살아있음을 구현해요. 신선. 그러한 꽃. 그러면 꽃은 이거니까 그죠? 자 이제 다 됐네. 수선화. 그죠? 수선. 그래서 수선화란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 이것을 수선화라 하는 거예요. 이 꿈에 등장하는 수선화요. 이 수선화는 이걸 말해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 그것이 수선화의 본질의 의미예요. 이 꿈에 등장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수선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님께서 보내오신 이 꿈은 인간 다음의 그 원형에 대한 꿈이에요.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고 그로써 새 날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수선화를 온전히 피우게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웠어요. 더 큰 꽃으로 나아가세요. 그러한 새 청춘이 왔어요. 나이는 연만하신데 제2의 본질의 인생이 인간으로서 본질의 인생이 이제 와진 거예요. 임해진 거예요. 이제 시작해서 그렇게 황홀하게 살아가세요. 여한 없이 이제 여한 없어지신 거예요. 이 꿈인 거예요. 이 꿈이 정말 멋진 꿈인 거예요. 수선화 꿈이거든요. 그럼 이 전반부 꿈은 뭐냐면 여기도 수선화 꿈, 후반부도 수선화 꿈. 이건 본격적인 수선화 꿈.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전반부는 세상살이 속에서 개체성의 수선화를 이루기까지 이루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로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왕자 나오고 이제 수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전체성의 수선화로, 즉 인간다움을 이제 다 이루었고 그 상위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 청춘이 와졌어요. 꿈인 거예요. 전체는 이거를 특별 고지하는 꿈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이게 여기 이해되어야 이 꿈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고 하는 인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적 세상살이, 그 다음에 각자로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체적인 본질들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인지되어야 하고, 반드시 예정이 각성되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동물로 살까요? 뱀이나 지네로 살까요? 인간을 가장한 사람으로, 그 표류하는 삶으로 살까요? 자기 자신이 뭐였죠?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임자 개념이죠. 내 안 주인이요, 주인. 그죠? 이거를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해가는 그 개념이 물질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내적 본질, 이건 외적 현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임자로 치면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이게 나룻배에 해당해요. 나룻배. 세상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 근데 이 나룻배에 임자가 없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존재치 않는 사람, 동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평생을 임자 없는 나룻배로 플로팅 플로우, 그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유물 떠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임자 없는 나룻배로 이리 저리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렸다. 요것이 좋았다네, 요것이 좋았다네. 갈 때의 순정도 아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냥 피곤만, 막 수고로움만. 이러니 세상이 다 꼴보기 싫고 세상이 다 고통이요. 이러면 세상 믿을 놈도 없고, 나는 이 생에서 실패했어, 다음 생에서 태어나. 이게 요렇게 전락해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무슨 희망이 있고, 뭔 보람이 있고, 내 가정에 어디 뭐 즐거움이 있고, 편안한 휴식이 있고 이러냐 말이야. 맨날 그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자 없는 나룻배는 맨날 표류하는 삶, 부유물처럼 세상을 떠도는 삶, 한순간도 주인도 못되고 주인처도 되어지지 못한, 인간이 한순간도 되어지지 못한 참으로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은 거의 모든 인류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 모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인간다움으로 임자 있는 나룻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임자의 주체적인 그 가치촉도, 그죠? 임자의 그 목적성에 맞춰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타고 가는 거예요. 다 나룻배야, 다 나룻배. 거울도 나룻배, 그죠? 임자만 돼 있으면. 시계도 나룻배, 그죠? 자식이라면 부모도 나룻배, 부모라면 자식도 나룻배, 카페도 나룻배, 그죠? 직장도 나룻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그것도 나룻배. 그걸 내가 타고 갔는데, 그때 부상이 뭐라 그랬어요? 다친다. 나에게 악재가 겹친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태였을 때 진정으로 세상 모든 것이 긍정으로 그 본질로 자리하게 되냐면 임자 있는 나룻배 상태였을 때. 근데 임자 없는 나룻배 보세요. 모든 게 다 부정이에요. 다 싫고 다 믿고 다 네 탓이고, 아이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 나쁜 세상이요, 이 몹쓸 세상이요. 혼자 시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림자로 어두운 터널 속에 숨어가지고 그 음모적이고 아주 비참한 자신을 가져. 임자 나룻배.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웠다.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 임자로서 그 세상이라는 나룻배 탁 하고 주인으로 임자로서 딱 자리했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 세상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고 고맙고 맨날 웃게 돼요. 그죠? 모든 게 긍정이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더더욱 새롭게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고 되어지고 너무 어떤 사물현상 속에서 그 본질이 놓게 되니까 그 본질이 막 보여지고 크게 그걸로 각성을 이루니까 그의 삶이란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삶. 자, 수선하여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 요게 수선화 음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 전반 묶음은 그 수선화가 되어졌어요. 후반 묶음은 그 수선화를 피우게 됐어요. 그 꽃을 마침내 피우게 됐어요. 그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본질적인 궁극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그것이 새 청춘으로 자리해서 여한 없이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럼 전반 묶음 볼까요? 이건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반 묶음 지난날 감이잖아요. 개체성의 수선화가 되어지는 장면이다 그랬잖아요. 자, 시작부터가 그래요. 큰 일이 일단락이 되었다.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큰 일이 일단락됐다. 그죠? 큰 일이 일단락됐다. 큰 일이 뭘? 큰 일을 이거 순 우리 글이잖아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이걸 한자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큰 대자에다가 큰 일이요. 큰 일. 큰 일. 자, 크다. 대. 일은 저기 이게 누구 그 다른 분 꿈 풀 때 얘기 드렸죠. 일. 사무소에서 그 뱀 꿈이요. 사무실에서 뱀 2마리 키운다. 그 일. 창업. 미중에 스타트업. 그 개념인 겁니다. 그건 뱀 2마리로 표현되어집니다. 그죠?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그래서 존재의 가시라. 인간에서 그 역동적 존재의 가시라. 그 꿈이라고 했잖아요. 돼요. 중국 들어가 보세요. 유비가 왜 삼고초려를 해요? 제가 알고 보면. 그죠? 돼요.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천하 통일이라. 그죠? 대업. 자, 그럼 대업이란 뭘까요? 본질의 대업은 뭘까요? 막 무력으로 저기 다른 나라 침공하고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힘으로 굴복시킨 그게 대업인가요? 대업, 천하를 도모한 건가요?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하는 정말 찌질한 못난 그 행패죠, 행패. 폭력이고 인간다움이야. 이게 진정으로 큰 일이죠. 대업. 우리 인간이 이루어내야 할 그 대업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운다. 그 인간다움을 완성한다. 이것이 가장 본질의 대업인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즉 수선화되어지는 거. 우선은 내 개체로서 수선화되어짐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대업인 거예요. 그죠? 큰 일이 일단락됐다. 자, 그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큰 일은 그냥 한순간 되겠어요. 지나온 나의 인생 여정부터. 그러니까 지난 날인 거예요. 지난 날을 통해서 내 개체가 이 님이 보내주신 이 님께서 개체로서 수선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으로 그렇게 승화를 해왔다. 승화를 도모해 왔다. 그러니까 큰 일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창 시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큰 시험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보고 나면 어때요?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푹 자고 이러잖아요. 좀 쉬잖아요. 대입 학력고사 끝났다면 푹 쉬잖아요. 큰일이 일단락돼요. 좀 쉬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여정, 그 지난 날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단락을 했다. 대업을 도모했다. 그 인간다움을 이루어냈다. 자, 보세요. 여기서요. 나요, 나. 우리 한글이 이렇게 맞아요. 나는요, 항상 어쩌냐면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갈래길이에요. 갈림길이요. 두 가지 갈림길이 존재해요. 뭐냐면, 네, 둘 다 나예요. 나의 갈림길은 천상 나한테서 시작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미음이라는 갈림길이 하나가 있고, 갈림길이요. 또 하나는 리을이라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를 기점으로 해서 나에게는 항상 매 순간 시시각각 찰나찰나 날과 남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이 항상 있게 돼요. 어떤 순간에도. 네. 남은 뭐냐면 남이죠. 나와는 좀 반대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너보다 더한 개념이에요. 남이라고 하는 나하고 아예 무관한 이 개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추락한 개념인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의 갈림길에서 어떤 인지와 그 사유와 판단, 결정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 행동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정당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 들어선 추락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결국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그렇게 추락시켜가는 이게 남이에요. 자, 그러는데 상승의 길이 있어요. 리을이부터. 그러면 어째요? 나에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니게 돼. 날아오르게 돼. 이게 날이에요, 날. 그래서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날아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가 가야 할 가장 온전한, 가장 완벽한 나의 길이겠죠. 날. 이 살아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나로서 살아있음. 이거는 나였는데 추락해버린 남이 되어버린 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현상, 어떤 순간순간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노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하고 나하고 남남으로 갈라져 버리기도 하고 왼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그와 그 다정한 대화를 할 때 그가 나의 그냥 어마어마한 그 조력자가 돼가지고 막 나를 도와주고 나의 은인으로 그럼 내가 날아오르는 거죠. 그죠? 모든 게 다.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이거 투자를 했다가 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투자 성공해서 날아오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날과 남으로. 우리에게는 나를 중심으로 그 갈림길들이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 보세요. 지난 날, 새 날. 그죠? 지난 남, 새 남.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인생의 여정,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면 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접한 세월, 허접한 시간, 허접한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가져가면 안 돼요. 날아오르는, 날개를 다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때 뭐래요? 세월이 가서 무상하다. 참 더덥다. 이게 아니고 저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내가 날아오르게 됐다. 더덥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이 돼버렸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 지난 여러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날아오르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종결됐고요. 새롭게 날아오르게 됐어요.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됐어요. 그것이 왔어요. 스서나라는 개념 속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큰 일이 일단락되어 좀 쉬려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우리나라 남쪽 끝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산책을 하고 있다. 왜 남쪽일까요? 큰 일을 일단락하고 북쪽에 갈 수도 있고 동쪽에 갈 수도 있고 서쪽에 갈 수도 있고 왜 남쪽일까요? 그죠? 남쪽 그것도 섬. 자,
이런 게 정말 멋진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각색되어져 드라마. 그 의미의 농축으로 어마어마한 인생의 대서사시라는 이 드라마로 농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서 나의 꿈, 나의 힘, 나의 바램, 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한 경이로움이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 스스로 본질의 내가 나에게 보내는, 그죠? 영혼의 내가, 인자인 내가, 물질 육신인 나에게 보내는 셀프 메시지다. 나의 자화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죠? 꿈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자, 왜 남쪽일까? 자요. 아이고 이게 얘기를 간단하게 한다는 게 이게 저기네. 왜 남쪽일까? 우리나라 남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쪽 끝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산책을 나섰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쪽 끝에 뭐 있죠? 우선 우리나라 남쪽 끝 그게 해남이죠. 해남. 그죠? 거기를 뭐라 그래요? 땅끝이라고 그러죠. 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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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끝이란, 자, 서울부터 뭐 여기 분단되어 있으니까 서울부터 이 땅끝이 어디 남쪽에 있죠. 최남단에 있죠. 남쪽 끝까지 내달려 가지고 땅끝, 더 이상 이 땅 육지 끝이다 그 말이에요. 육지 끝. 거기가 이제 해남 그 땅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땅끝 마을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세상이죠. 아니 서울부터 여기 땅끝까지 이 육지가 세상 살이를 의미해요. 세상의 터전 세상인데 그 끝에 그죠? 남쪽 끝 해남 땅끝 여기로 왔다 쉬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어째 이 세상살이가 알뜰히 살뜰히 내실 있게 다 했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큰 일을 도모했다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땅끝. 그래서 남쪽 끝으로 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남쪽 끝에 내가 와 있다 쉬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날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인간으로서 충실히 다 했다. 세상살이를 졸업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 남쪽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는데 남쪽 끝 섬이죠. 그냥 남쪽 끝만이 아니고 남쪽 끝 섬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도 봐보세요. 자, 이게 해남 땅끝이죠. 그럼 여기는 땅끝이죠. 근데 해남은 섬이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육지로서는 끝인데 어쩌냐면 바다 있죠. 바다. 해남 진도 그 앞 바다요. 바다를 배를 타고 한참을 가게 되면 진짜 섬이 나와요. 그 섬이 뭐죠? 제주도죠. 제주도. 그래서 남쪽 끝 섬이다.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산책을 한다 이 말은 제주도에 왔어요 이 말이지. 단지 남쪽 끝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해남 땅끝에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그죠? 바다 건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이면서 남쪽 끝에 있는 섬 제주도에 왔어요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남쪽 끝에 왔다라는 것은 세상살이를 인간으로서 잘 갈무리를 다 했어요. 그 큰 일, 대업을 도모했어요. 인간다는 대업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도모했으니까 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 끝.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다 건너 큰 섬 제주도에 왔어요. 남쪽 끝 섬에 와 있다. 섬이. 여기 보세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의 의로운 꽃을 피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 남쪽 끝 섬에 와 있게 됐다. 경치 좋은 곳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라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의로운 꽃, 스스로의 스스로의 섬. 즉 이제 그 다양하고 역동적이었던 그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섬을 이루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이에게 또는 다른 그 어떤 무엇에게 그죠? 기대고 의존하고 부탁하고 그죠?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완전히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그 의미인 거예요. 남쪽 끝 섬에 남쪽 끝에 머무르는 땅 끝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바닥으로 섬에 오게 와 있다. 여기서 이루십을 취한다 이 말은 온전히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웠어요. 이 말이죠. 스스로 선다. 자, 여러 표현들 있죠. 일단은 자주독립. 그죠? 일본 싫어. 우리나라 스스로 조선 스스로 설래. 자주독립.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 타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아. 자력갱생. 그죠? 자급자족. 자수성가. 이것들이 다 스스로 선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난날 그 세상살이를 통해서 육지에서 세상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에 얼마나 이게 멋진 장면입니다. 그죠? 자, 경치 좋은 곳, 그러니까 큰일이 일단락되어 좀 쉬려고 우리나라 남쪽 그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산책을 나섰는데 묵고 있는 집 안주인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다. 저기요. 예? 어디 가셨대? 이게 너무 길어져서요. 이제 좀 일단 나를 합시다.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 네.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